자, 안녕하세요. 추세 추종 전문가 여승재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은요, 속담으로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3월 4주 주간 국제금융 주요 이슈 및 전망이 되겠는데요. 자, 우리말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알아야 면장을 한다 라는 속담이 있는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여기서 면장은 면의 책임자를 뜻하는 것이 아니죠. 면의 책임자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담벼락을 눈앞에 바로 눈앞에다가 둔 것처럼 앞이 내다보이지 않는다 그런 뜻인데요. 지금 급락을 한 이 증시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아주 답답함을 느끼실 것 같은데, 자, 꼭 아셔야 할 국제금융 이슈 및 전망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간 국제금융 주요 이슈 및 전망이 되겠는데요. 뭐 굉장히 많아요. 많지만 주요한 거예요. 주요. 예, 꼭 아셔야 될 것들. 예, 그를 좀 제가 체크를 좀 했습니다. 일단 먼저 달러와 강세. 지금 외환 시장 그 미 연준의 통화 수합 이후에도 지금 달러가 강세를 이어가고 있죠. 지금 제가 보는 달러 인덱스를 보면은 오늘 23일 지금 103.960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103.360, 아직도 103불 달러 인덱스가 내려올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러와 강세에 따른 주요국 움직임에 관심을 갖고 계셔야 된다라는 것이 되겠고요. 사실 이 시의 공포 때문에 금융시장 변동성이 매우 확대가 되어 있는 상태죠. 그래서 달러와 수요 급증 현상이 지속되고 있고, 이 연준의 통화 수합 확대 등 주요국의 적극적 대응 정책 이후에 금융시장 향방에 좀 관심을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된다.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무엇보다 이제 확진자 수에 대한 향방이 되겠죠. 22일 기준으로 미국이 32,717명, 그리고 유럽에서 또 이탈리아 또 문제가 되지만 이제 독일 같은 경우도 23,974명. 메르켈 총리도 자가격리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예, 해서 3만 명을 상회하는지 여부 등에 좀 주목을 하셔야 된다라는 것까지 덧붙여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이제 미국의 달러와 수요 급증에 따른 이 자금 시장의 경색, 이 달러와 강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금주의 통화 수합을 통한 이 달러 공급 효과가 금주에 좀 나타나지 않겠나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달러와 강세에 대한 주요국의 대응, 이런 부분들도 관심을 주셔야 된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게 오늘 한국 증시에 영향을 주었던 요인이기도 한데, 이 미국 등 주요국 경기 부양책 예상, 제가 일단 예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G7 외무, EU 정상들의 이제 화상회의 개최가 예정이 돼 있다라는 것이 되겠는데요. 자, 금주의 미국의 경제 지원 법안에 대한 상원 표결이 최대 관심이죠. 최대 관심인데, 현지 시간으로 이제 22일 오후 상원 표결이 부결이 되었던 것이 오늘 한국 증시에 영향을 주었죠. 사실 3일 전에 건강보건 및 경기 부양책을 위한 1조 3천억 달러, 지난주죠. 긴급자금 법안을 통과시킨 이후에 이 추가 부양책, 문호신 재무장관이 언급을 했었던 부분이 바로 2조 달러 규모의 또 경기 부양책이 되겠는데, 이 2조 달러 규모 경기 부양책에서 이제 개인과 가족 현금 지급, 중소기업 지원 해가지고 2조 달러 규모인데요. 이 민주당은 근로자보다는 이제 기업 지원에 편중된 내용이고, 의료진에 대한 지원이 더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내세우면서, 또 이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또 초당적 합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기자들 앞에서 이런 말을 하기도 했고, 근데 또 문호신 재무장관은 또 트럼프 대통령하고 이 초당적 합의에 근접해 있다, 이런 언급을 또 하기도 했는데, 자, 저는 이런 부분이 또 개인 투자자분들이 피할 수 없는 리스크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한국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초당적 합의를 하기를 원하고 또 바라지만 뚜껑을 열어봐야 하는 거잖아요.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 미 하원, 또 상원 의원들한테 초당적 합의를 해라, 뭐 한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말을 들을 거는 아니죠. 이 증시에는 피할 수 있는, 피하기 어려운, 피할 수 없는 리스크도 있다. 이런 부분이 피할 수 없는 리스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사실 부결이 된 표차를 보면은 찬성 47, 반대 47로 가결을 위한 60표에 13표 부족합니다. 이 13표는 많은 거 아니에요. 제가 유료방 그리고 아카데미방에 이 13표 차는 많은 표차가 아니다, 그런 언급을 해드리기도 했었는데요. 23일 현지 시각, 오늘 오후 한국 시각으로는 이제 밤이 되겠죠. 23일 패키지 법안에 대한 최종 표결 결과를 좀 주목해야 되겠다라는 것 체크해서 좀 메모를 해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 외에 뭐 영국, 캐나다, 호주, 멕시코 이런 국가들이 경기 부양책을 발표하거나 또 관련 법안을 가결할 것으로 또 예상이 되어지고 있고요. 이 EU의 정상들의 이제 화상회의 3월 26일이에요. 3월 26일 날 개최될 예정이고, 지난주 화상회의에서 이 영내 30일간의 외부 국경 봉쇄를 합의를 했죠. 이런 부분들이 또 투자 심리를 좀 좋지 못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기도 했었는데, 자, 근본에 추가 대응책, 어떤 대응책들이 또 논의가 되는지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 금융안전감독위원회요, FSOC라고 하는데 회의를 개최를 합니다. 여기에 또 연준 의장, 파월 연준 의장을 비롯해서 금융당국 관계자들 한 10명이 참석을 해서 금융안전감독이 개최를 한다고 해요. 또 여기서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지 주목을 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주요 국가들의 3월 제조업 지수가 급락이 예상이 됩니다. 이게 사실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 제가 지난주에 중국의 그 경제 지표를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바로 이거죠. 중국 경제지표가 충격적으로 발표됐다. 16일이에요. 16일 날 한국 증시 어떻게 됐나요? 갭상승 출발해가지고 시초가가 고가고 바로 음봉으로 떨어지면서 하락 마감했잖아요. 그리고 또 금요일 날 굉장히 좋지 못하게 목요일 날 굉장히 좋지 못하게 마감을 하기도 했었는데, 소매 판매 산업 생산 큰 폭 마이너스 충격이다. 이게 16일입니다. 16일. 근데 조회수를 보면 84회예요. 많이 안 보셨어요. 이런 부분들 보셔야, 알아야 면장을 한다. 이런 부분들을 좀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주요국 3월 제조업 지수, 제가 그전에도 시장에서 주목해야 되는 부분, 주요 국가의 경제 지표 주목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했죠. 그래서 보시면 앞서서 3월 16일 중국의 고정자산 투자, 산업생산, 소매 매출이 아주 큰 폭으로, 예상치를 큰 폭으로 하회하는 결과를 나타냈어요. 이거 부정적인 거죠. 부정적인 거.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중국이 내부 문제로 인해서 또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을 추가하기도 쉽지 않다. 이런 부분들 부연 설명을 해드리기도 했었는데, 제 영상 더보기 누르시면 오픈 채팅방, 카톡방 링크가 있습니다. 이제 장중에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은
제가 또 알려드리기도 하니까 참여 코드 2727 누르셔서 입장하시면 돼요. 참여 코드는 2727이 되겠습니다. 자, 해서 3월 24일이에요. 내일 모레입니다. 3월 24일, 이제 우리나라 시각으로는 22시 45분이에요. 3월 마켓 합성 PMI, 그리고 서비스 PMI, 제조업 PMI. 제조업 PMI가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예상치가 43인데요. 기준은 50이에요. 기준은 50이고 예상치가 43인데 43보다 더 안 좋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 농후하다. 자, 그러면 그렇게 봤을 때 3월 24일이니까는 한국 날짜로는 수요일이 되겠죠. 25일. 수요일 한국 증시에 영향을 미칠 거예요. 제가 코스피, 코스닥 한국 증시에서 뭔가를 매수를 하신다 하더라도 좀 잘게 나눠서 분할 매수 하실 것을 말씀드리고 있고, 또 종목마다 주요 지지 라인 이런 부분들 잘 파악을 하셔서 기다리고 확인해서 매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확인해야 되는 내용이다 라는 부분이에요. 확인해야 되는 별 3개짜리 별 3개 이상 해당하는 내용이다 라는 것이 되겠고요. 그리고 독일, 유럽의 수장이죠. 독일의 아이폰 이제 기업 경기 지수 요 부분도 중요합니다. 예상치가 87.5인데 이보다도 더 빠져서 안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좀 되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거, 별 5개짜리가 될 수도 있어 보이는데요.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예요. 지금 이 시의 공포 때문에 노동시장에 충격을 받을 것이다. 그게 가장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이동 제한, 여행 금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실업수당 청구를 하는 청구 건수가 폭증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치가 28만 1000건이에요. 근데 28만 1000건도 굉장히 많이 증가한 수치예요. 이전치도 사실은 67년 이후 네 번째로 큰 증가폭입니다. 이게 28만 1000건이. 근데 예상이 75만 건이에요. 75만 건. 그리고 참고로 4주 평균 4주 평균이 23만 2천 건입니다. 23만 2천 건. 그러니까 지금 다 상회하고 있죠. 실업수당 청구가 늘어나고 있다. 고용시장의 충격이 또 증시에 압박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날짜가 26일이에요. 그렇게 본다면 이번 주도 경계심을 결코 늦출 수 없다.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으로 증시를 예상이나 예단하지 말고 좀 냉정하게 좀 보셔야 되겠다라는 부분이고요. 근데 이제 개별적인 이슈들도 있어요. 뭐 내일 현지 시각으로 테슬라 미국 공장 가동 중단 예정 이런 부분도 있고, 뭐 국내 개별 기업들에 대한 이슈들도 있는데, 일단은 가장 중요한 시장에 주목해서 보셔야 되는 이슈들을 좀 짚어드렸습니다. 그래서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강세장은 비관 속에서 태어납니다. 지금 시장의 경제지표 나오는 것들, 그리고 각국의 경기 부양 정책을 쏟아내는 게 왜 쏟아내는 거예요? 경기가 침체될 것이라는 비관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아직 태어나지 않은 것 같아요. 태어나지 않았죠, 아직. 알을 깨고 나와야 됩니다. 알을 깨고 나와야 되고, 최고로 비관적일 때를 보내고 있다. 지나봐야 아는 거예요. 지나봐야 아는데, 지금 보내고 있어요. 보내고 있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참고, 기다리시면 더 좋을 것 같고, 분할 매수 계획을 철저하게 잘, 디테일하게 세우신다면은, 또 후에 좋은 결과 있을 것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는데요. 항상 성공 투자 응원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바로 이어서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지금 과매도 국면에 빠져 있는 코스피 지수를 보면서 또 기술적인 측면도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는요. 제 영상이 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